오늘 우리는 지금 온라인 전체를 뜨겁게 뒤흔들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영상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한 한국인 여성 블로거, 그저 맛이 어떤지 보려고 반근, 즉 50디카그램 정도만 사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단 한 번의 칼질 이후 모든 것은 순식간에 긴장과 난처함이 뒤섞인 전혀 다른 경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로 그 논란의 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5一斤75，哎，半斤就行了，半斤。但我不要这么多呀。你346。了半斤这是怎么可以半斤？我说了已经说了半斤，他说这个可以吗？这里可以吗？是。 단 몇 마디의 질문만으로 이 여행객은 여행 홍보 영상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현실을 곧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불분명한 가격 안내, 단 한 번의 칼질로 훌쩍 불어난 중량, 그리고 사실상 지불을 강요받는 듯한 감각. 그녀가 반복해 말한 반근만요? 반근이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 말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고 당황과 무력감이 한순간에 밀려온 진짜 충격의 징표였습니다. 中国人不骗韩国人。这就是经典的切糕四部曲：先报价，模糊承诺，一刀下去，强迫买单。可以说完全是教科书等级的套路。 한국인 여성은 단지 반근의 떡을 맛보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반근이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단 한 번의 칼질로 저울 위의 숫자는 순식간에 340위안이 넘는 금액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당황과 어리둥절함 속에서 그녀가 내뱉은 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안 속인다고 누가 그래요? 이 문장은 특정 집단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격과 허탈함이 만들어낸 탄식에 가깝습니다. 대중이 농담처럼 부르는 그 4단계 방식, 불분명한 가격 제시, 애매하게 끄덕이게 만드는 순간, 거부할 틈도 없이 내려지는 한 번의 칼질, 그리고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지는 결제. 단지 달콤한 떡 한 조각이었지만 그 경험은 어떤 양념보다 더 쓴맛을 남겼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에서는 많은 여행객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물어보고 몇 초만 더 고민하고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거래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썰어 파는 떡 앞에서는 단 한순간만 방심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은 너무 빠르게 찾아와 누구도 제대로 대응할 틈이 없습니다. 这么多就这么多，一辆7块，一辆7块，这些得30块钱吧？我不吃。别整个50块钱我就裂开了。支付宝到账300元。你给我来10块钱切糕，这10块多一点，是多少？这当很大方米，上车不能退。这10块钱的真多呀，109块4。啊，这一点多的，多出个2室1厅啊。大道。 30위안 정도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말들은 스스로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이 수법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판매자는 가격을 부정하지도 명확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구매자가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109위안 40푼이라는 금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 10위안만 사고 싶었다는 말이 의미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 번 썰면 집 세 채가 날아간다라는 농담도 사실은 자신에게 밀려오는 불쾌함을 억누르려는 자조에 불과합니다. 작은 떡 조각 한 번, 가격 때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그 순간 자체가 남기는 씁쓸함이 가장 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썰어 파는 떡은 이미 중국인들 스스로가 징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치에가오라는 이름을 꺼내면 사람들은 견과류의 달콤한 맛보다는 길게 찍힌 영수증과 저울 앞에서 벌어진 설전, 실랑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切糕后遗症有多可怕？如今一明码标价，为何还是没人敢买？大家或许都听说过什么雪糕刺客、水果刺客，不过在10多年前，真正意义上的价格刺客只有一种，那就是切糕。虽说 단 몇 마디 질문만으로도 영상은 집단적인 기억을 되살립니다. 썰어 파는 떡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십몇 년 전 진짜 의미의 가격 킬러는 단 하나, 바로 이 떡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킬러, 과일 킬러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음식은 이미 맛보다 거래 방식으로 더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수많은 썰어 파는 떡 사건 가운데 일종의 전설처럼 회자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众多切糕事件中，最出名的应该是2012年的那起16万天价切糕事件。要知道，那可是10年前的16万，不愧是一刀马云流泪，两刀建林心碎，三刀全球崩溃。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됩니다. 불투명한 가격 제시, 떡을 자르고 달고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기준 미비와 혼란. 이는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격 표시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썰어 파는 떡이라는 말만 들으면 많은 이들이 여전히 경계심부터 갖게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논쟁이 이어지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재료가 비싸서 그런가? 호두와 건포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 그러나 영상은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不一定会有什么好的坚果，表面核桃、葡萄干看上去各种坚果一大堆，其实中间就只有花生，还不如士力架的料足。况且切糕最大的问题一直不是成本，强买才是让大家最痛恨的地方。切糕用料足，价格贵，这个大家都接受，但是说了只要一小块边角料，结果不由分说切一大块，张嘴要几千，还说切了就不能退。 이것은 단순한 거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순간 손님이 느끼는 감정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에 가깝습니다. 바로 앞에서 반근만 사겠다며 되풀이하던 한국인 여성의 장면과 겹쳐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달콤해야 할 한 조각의 떡. 그러나 그 떡은 한 세대의 여행객들에게 쓴맛이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경험을 하지 못한 뒤 이 한국인 여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 올렸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그렇듯 예상치 못한 상황도 기억의 한 장면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화제가 된 지 단 하루 만에 그 영상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而他也把这段受骗经历的影片上传抖音，影片上传后爆红了一天就被下架，很多网友追问韓國博主为什么下架，结果连他自己都说原因他也不知道，上传第二天就消失了。 바로 이 불분명함, 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동시에 작은 불안감을 키웁니다. 여행객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음식값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여행을 낯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영상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두려움은 오히려 영상보다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떡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여성은 이전 영상에서도 원치 않는 접근을 받는 장면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之前他就拍过一段影片，在路上遇到假装聋哑人士，硬要塞道具跟他合照，结果拍完直接伸手要20块人民币。 이런 장면은 세계 곳곳의 관광지에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디서나 일부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다가와 소품을 쥐어주거나 서명을 부탁하거나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한 뒤 기부금 또는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객이 그렇듯 그녀 역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太贵了，哎，太贵了，我不知道了。好像要收费的。哎，现在不告诉我了。他听不见，好像。啊不知道了。 이런 작은 상황들은 큰 피해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결국 여행객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미리,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래야 여행이 원치 않는 불쾌한 깜짝 이벤트 때문에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국인에게 썰어 파는 떡은 한때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소박한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이미지 위로 또 다른 감정이 더 씌워졌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떡을 집어들기 직전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怎么卖？老板带着浓重的新疆口音，在切糕上一边比划一边说：“每两6.9块，要多少切多少。” 몇 마디 설명만으로도 이 여행객은 이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을 직감합니다. 불분명한 가격, 눈 깜짝할 사이에 이어지는 빠른 손놀림, 그리고 언제든 덮어 씌워질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말입니다. 正当我伸手准备比划切到哪时，大概是上天有好生之德，我突然灵光一闪，缩回了手。你给我切不超过40元的，我已经录视频了。然后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손님은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분명히 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떡을 저울 위에 올려놓자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知道秤藏在哪，切完后，老板往推车某个地方一放，报价39。我说一个数不超过40，老板就能精准切出39，这是扑克牌魔术。 반쯤은 농담이 섞인 말이지만 그 속에는 솔직한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격이 제대로 맞고 과정이 투명할 때조차 사람들은 오히려 놀라고 맙니다. 이 블로거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전자저울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我的秤已经偏重，500克的网购切糕称出546克，330毫升的汽水称出348.5毫升。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익숙한 감정, 또 한 번 잘게 잘려나간 신뢰감이 남을 뿐입니다. 이 여파는 썰어 파는 떡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의 꼬치구이 가게, 길거리 간식 가게들까지 예전의 논란 때문에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乎非常可怕。为了对比，我买了网上销量很高的一款切糕，500克59.9块，比较硬，但味道比路边切糕好很多，至少材料新鲜，甜度也相对低一点。有很多种果仁，每一种的味道都能吃出，嚼起来满满芝麻花生的香味，而葡萄干的酸甜又解了腻。但怎么说呢？我觉得糖果中的切糕差不多等于糕点里的月饼，月饼里的五仁。 가격을 명확히 적어두고 과정도 영상으로 남겨두었지만 소비자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썰어 파는 떡은 여전히 독특한 향과 식감을 가진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누적된 논란 이후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조각 떡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투명성과 소비 경험, 그리고 어느 업종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썰어 파는 떡 이야기는 한 한국인 여성이 겪은 불쾌한 에피소드만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하나의 문제, 바로 가장 사소해 보이는 거래 속에서조차 반복되는 신뢰의 공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칼 한 번 내려치는 동작, 저울 위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숫자, 그리고 끝까지 애매하게 남겨진 말 한마디. 이 모든 요소가 전통 음식 하나를 이제는 많은 이들이 경계하는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행객은 비싼 가격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버린 뒤에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이지만 불분명한 거래 방식은 한 지역, 한 시장, 나아가 한 관광지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본래 연약합니다. 무너지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쌓아 올리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판매 방식일까요? 아니면 관리 감독의 방식일까요? 그래야만 썰어 파는 떡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